성균시록 백이권 성종 10년 3월 3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추세도가 매전교하기를 여러 관사에 죽은 노비는 반드시 본사 살고 있는 부의 입안을 상고한 연후에야 사실로서 처리되며 두 관사의 입안이 없는 자는 반드시 고신하여 조사한다는 것이 이미 뚜렷한 법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공처는 신역이 괴롭고 고생스러워 대부분 죽게 되므로 두 관사의 입안을 받은 자가 대개 적다. 그러므로 한 관사의 입안을 받을 자라도 소관에 올려 시행할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사실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고신한다면 어찌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겠는가. 이제부터 한 관사의 입안만 있는 자라도 고신하지 말고 그 족친 이웃에게 의가하여 추국해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속안은 공천대장의 하나이다. 공천의 정안은 20년마다 작성하고 이 속안은 3년마다 조사하여 계속하는 대장이다. 성종시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시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어제 신이 홍일호를 국문하는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지금 반복해서 생각해보건대 지난번의 이인석은 보통 관원이고 김여석은 대장이므로 같이 국문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 관찰사와 절도사는 고신할 수 없으니 이와 같아서는 정성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경원에서 일찍이 아뢰기를 박근이 관찰사인데 하루아침에 섬돌 밑에 꿇어 앉아 공초를 받게 된다면 이의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명령을 한 것이다 하였다. 김국강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옳습니다. 권경은 이미 채임되었고 박근은 지금 또한 개만되었으며 김여석은 국문을 마쳤으니 공사에 관련 연루된 사람들이 올라온 후에 권경과 박근은 의금부에 회부하여 공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장령 안철양이 아뢰기를 공사에 연루된 사람들의 수요가 적음으로 비록 모두 잡아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농사 때에 잡아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정성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대장은 사무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분서의 우두머리이다. 사헌부의 집이 장령, 지평, 사관원의 사관, 헌납이 이에 해당한다. 성종시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일본국 통신사 이형원과 부사 이계동, 서장관 김흔과 군관 통사 등을 인견하였는데 경영관과 승지가 입시하였다. 임금이 이형원에게 이르기를 잘 갔다가 오도록 하라 하니 이형원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덕이 지극히 중하시니 신등이 왕래하는 데 반드시 아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목 가운데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기억하여 아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덕건대 지난번에 통신사가 적간관에 도착하면 반드시 대내전에 보고하여 가부를 들은 뒤에 나아가거나 물러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열흘 내지 달포가량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갔을 때 만약 또 치보하고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로 임금이 말하기를 맹색이 통신사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 잘 처신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사 김국강이 아뢰기를 예전에 박희중이 갔을 때 대장경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가들에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두세 번 청한 연후에야 허락하였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교린을 중히 여기고 통신사를 보내는데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김국광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이형훈이 아뢰기를 통사는 모두 검은 모자를 쓰고 군관은 모두 군복을 입는데 이로 인하여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 통사는 반드시 정관으로 대접하면서 군관은 반드시 통사보다 아래로 취급합니다. 신은 군관도 아울러 정관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홍기달에게 이르기를 군관도 아울러 정관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 형운이 아뢰기를
대마도로 출발하여 25일을 가야지만 일본국에 도달하는데 대마도 사람들이 만약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환 선물을 주고서 묻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 형훈이 아뢰기를 지금 가는 통사 등무수는 그 부모가 모두 대마도에 있으니 만일 고향을 그리워하여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고향이 그리워서 떠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어서 이 형훈에게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고 이 계동 김흔에게도 차례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으며 홍기달에게 명하여 군관 통사에게 술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교시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일 정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 도주에게 사물과 서계를 전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기일에 통사로 하여금 그날 사물을 받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날 도주의 집에서는 청사의 안을 설치하되 북쪽 가까이 남양한다. 때가 되면 안물관으로 하여금 사물을 가지게 하고 통사는 서계를 받들고서 도주의 집으로 나아가 중문을 거쳐서 들어가며 부사로 하여금 따르게 한다. 도주는 뜰 아래에서 국궁하여 공손히 맞이한다. 부사로 하여금 중계를 거쳐서 올라가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쓰도록 하고 사물과 서계를 안 위에 놓는다. 서계 안은 남쪽에 있고 사물 안은 북쪽에 있다. 도주가 배 위에 나아가 사배를 마치고 서편계를 거쳐서 올라가 서계 앞으로 나아가서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정사가 서계를 가지고 서서 도주에게 주면 도주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받고 시인에게 주며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배 위로 들어와 사배례를 행하기를 마친다. 도주와 서로 만날 때의 정사와 부사는 동쪽에 있으면서 서양하고 도주는 서쪽에 있으면서 동양한다. 서로 마주 대하여 제비하기를 마치면 자리에 앉는다. 서장관과 정관이 도주 앞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서장관은 앞에 있고 정관은 뒤에 있다. 제배하면 도주가 답배한다. 서장관은 남쪽 줄에서 동쪽 가까이 북향하여 앉고 정관은 예를 행하기를 마친 후 주민을 동반하고 나아가 영밖에 제배한다. 만약 도주의 아들과 대관이 정사 부사 앞에 나아가 제배례를 행하면 정사와 부사가 동시 답배한다. 도주가 사신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본토의 풍속에 따르고 사신이 도주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예의에 따른다. 대내전과 여러 거축, 경도의 대신이나 관령 등에게 사물과 서계를 전하는 의식도 대마도의 의식과 같다. 정통 8년에 통신사 변효문이 대마도에 사물을 전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았다. 종정승이 사물을 받고 분양하며 사배하기를 마치고서 각기 음례를 행하며 동서로 마주 대하고 앉아 다례를 행하였다. 정통 12년에 대마도 경찰관 조희가 사물을 전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사물을 청 위와 뜰에 놓았다. 통사로 하여금 서기를 받들고 먼저 도착하여 바로 청 위로 들어가서 탁자 위에 놓게 한다. 경찰관은 서양하여 쓰고 종정승은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경찰관이 서계를 가지고 서서 종정승에게 주면 서계를 받아 안 위에 놓고 상향하고서 물러나 삼배하고 머리를 조아리기를 마치며 동서로 마주 향하여 엄례를 행하였다. 성화 4년에 대마도 치위관 김호인이 사물을 전했을 때는 다음과 같았다. 도주가 청사의 섬돌 아래에 공손히 맞이하였다. 사인이 서계를 받들어 도주의 집 청사 북쪽에 놓으면 도주가 사배를 행하였다. 성하 12년에 대마도 선위사 김자정이 사물을 전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도주의 집 청사에 배설하고 뒤따라서 서계를 가지고 갔다. 도주가 뜰 아래에서 국궁하여 공손히 맞이하였다. 정사가 중문을 거쳐 청사로 올라가서 동쪽 가까이 서양하여 섰다. 도주가 처마 아래로 올라가 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누 위를 닫고 사배를 행하고서 서계탁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았다. 정사가 서계를 가지고 도주에게 주면 도주가 받아서 집사인에게 주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배 위에 돌아와 사배 행하기를 마쳤다. 도주와 동서로 마주 대하고 제배하였다.
변효문이 대내전에 사물을 전했을 때 말하기를 지난번에 서서 사물을 받았던 것은 옳지 않으니 이번에는 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고 당에 올라가 꿇어 앉아서 받기를 마친 후 사배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대내전의 시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본래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므로 정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꿇어 앉아서 받은 후 머리를 조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자 시인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사물을 받들고 장덕사에 도착하였더니 대내전이 뜰 아래에서 꾹꾹하여 맞이하고 당 위에 올라가 꿇어 앉아 받기를 마쳤습니다. 머리를 조아린 뒤 동서로 마주대하고 음례를 행하였습니다. 관령이 사물과 서계를 받기를 마친 후 동서로 마주대하고서 업하였습니다. 좌무위전은 병이라 하여 오지 않았으므로 통사로 하여금 사물과 서계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주게 하였습니다. 일기주 태수는 마침 다른 곳에 갔으므로 사물을 전하여 보내었습니다. 위의 항목들은 해마다 예를 행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다만 저 나라가 본래 예를 익히지 않은 데다가 우리나라의 사신도 예의에 의하여 밝게 깨우쳐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결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정해진 의주에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를 행하려 들지 않을 것이니 위엄을 손상하게 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대마 도주는 모름지기 의주에 따라 예를 행하게 하고 대내전과 여러 거추들의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때에 따라서 예를 행하게 하되 다만 예법을 너무 간략하게 하여 명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박안도가 와서 아뢰기를 홍일호의 공사에 연루된 사람들을 본부에서 처음에 잡아다가 검문하기를 청하였었는데 이제 와서 집이 김녀석을 보내도록 명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공사에 연루된 사람이 많지 않으니 붙잡아 오더라도 진실로 패단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미 보내기로 의견을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융을 가덕대부 강양군으로 유지를 가정대부 문양군으로 한일을 가선대부 서양군으로 성귀달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성현을 통정대부 사관원 대사관으로 이형원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안관훈을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박근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교를 자헌대부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일 무장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에게 서패를 전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그날 정사 이하가 예복을 갖추고 일찍이 왕궁으로 나아간다. 일각 전에 국왕의 건시가 서패를 받들고 들어와 전개 위에 놓는다. 서안은 북쪽에 있고 패안은 남쪽에 있다. 정사 이하는 중문 밖의 길 서쪽에 겹줄로 정사 부사가 한 줄이고 서장관 정관 동행한 종인이 한 줄이며 궁정에서는 같다. 동양하여 북쪽을 위로하고 차례로 쓴다. 때가 되면 정사 이하가 서편 문을 거쳐서 들어와 궁정의 배 위에 나아간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동쪽을 위로하고 북향하여 국궁하고 사배하여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국왕의 근시가 나가서 서를 가지고 들어와 아뢰기를 마친다. 국왕이 정사부사를 전에 오르도록 허락하면 통사 1인이 자리를 떠나 조금 앞에 꿇어 앉아서 본부를 듣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부사가 서계를 거쳐서 들어가 영 사이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부복하면 뜰에 있는 자가 모두 꿇어 앉는다. 국왕이 사자에게 노구를 취하기를 마치면 사자가 이어서 사목에 의가하여 아래누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가 나간다. 뜰에 있는 자도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따라 나간다. 변효문이 국왕에게 서패를 전할 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왕이 전내에 앉고 정사는 서계통을 받들고 영밖에 꿇어 앉으면 중1인이 꿇어 앉아서 받아 국왕 앞의 안에 놓았다. 정사 이하 정관이 영 밖에 쓰고 군관 이하는 뜰에 서며 모두 사배례를 행하였다.
정사가 말하기를 두 나라는 바닷길이 서로 막혀 있습니다만 우리 전하께서는 이번 정월에 전하께서 저기 하셨다는 것을 듣고 신등을 보내 경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고르지 못하여 때에 맞춰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통사로 하여금 서계를 받은 중에게 전고하게 하면 영 안의 일인이 답하기를 국왕의 나이가 어려서 답하여 말할 수 없으니 천천히 전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정사 이하가 이어서 나갔다. 이번에 정해진 의주는 우리나라의 서계의를 참작하여 의논해서 정한 것입니다. 위의 항목에서 변효문의 행차에는 정관 이상이 영 밖에서 예를 행하였으니 군신의 예가 아닌 듯합니다. 대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예를 받을 때에는 모든 일을 예의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군신의 상하의 의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만약 영 밖에 올라와서 예를 행하게 한다면 마땅히 예가 아니라고 하여 거절하고 강청한 연유에 올라가서 배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백상고 성종 10년 4월 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하향에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통신사 이형원 등이 하직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중학심이 도첩도 없으면서 삭발한 죄와 설준이 마음대로 학심을 삭발해준 자는 모두 장 80대를 데리고 환속시켜 당차해야 합니다. 또 최돈님은 사족으로서 아들을 가르치는 데 삼가하지 않아서 그 아들 하여금 도망하여 숨어 중위되게 하고 환속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스스로 가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청컨대 죄에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설주는 환속시키는 것을 면제하고 장을 속바치게 하였으며 학심은 장을 속바치도록 명하였다. 당차는 중이 환속하며 나라에서 정한 속인의 노역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이극기가 아뢰기를 집을 떠나 산에 들어가서 잡념을 깨끗이 버리고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이 중의 도리이므로 만약 법을 금한다면 비록 태죄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마땅히 환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주는 양가의 자제를 유인하였으므로 죄가 진실로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법회를 핑계대고 여승과 과부를 꿰어서 오게 하고는 이들을 맞아들여 이틀 밤을 감금시켜 문의 안팎을 격리시켰으니 간사함이 막심하여 사람들이 함께 분하게 여겼던 바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또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사한 중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하물며 정인사는 바로 능침의 제찰로서 설준이 마땅히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도록 하소서 하고 대사관 성현 시독관 이창신도 논하에 아뢰었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이 중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환속시킨다고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영사 한 명에 가르기를 신이 일찍이 보건대 위원은 성중이 좁고 또 운물이 없어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항상 상밖에 물을 기르고 왔습니다. 지금 들으니 불이 나서 관청이나 민가가 모두 낭금없이 타버렸다고 하는데 그 성이 좁기 때문입니다. 신이 보건대 예전의 성과 몇 리 정도 되는 거리에 빈 땅이 있고 또 물도 있으니 청컨대 읍성을 옮겨서 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제 찰은 기신제나 축수제를 등을 담당하고 능을 살피도록 하기 위해 능곁에 세운 사찰이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교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듣건대 위원은 성중이 좁고 물도 적어 지난번에 불이 나자 거의 모두 불타버렸다고 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내가 생각하건대 큰일을 이루려는 자는 작은 패단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업성을 옮겨 쌓아
백성들을 안정시키고자 하니 경과 절도사가 함께 형세를 살펴서 옮길 만한 곳을 헤아려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지금 충훈부의 공신 자손 아내는 강윤희를 적장의 열에 기록하였으나 그가 관직을 받을 때에 병조에서 첩의 아들로서 시행하였습니다. 또 그의 동무 매가 감찰 정승현의 첩이 되었으니 그가 첩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강곤의 소생으로 논정해야 할 것인데 강곤은 서자를 적자로 하여 법을 무시하고 윤리를 어지럽게 하였으니 청와대 성상께서 재결하도록 하셨사니 그대로 따르되 강곤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6일 MZN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직 김계창이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을 가지고 김수명이 김수생을 때려 죽인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주하우를 돌아보면서 물으니 영사정장손이 대답하기를 김수명이 몹시 술에 취하여 아내를 뒤쫓아 감으로 김수생 등이 붙잡아서 저지하였는데 김수명이 벗어나려고 하다가 우연히 주먹으로 때린 것이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가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김수생이 맞고서 열흘가량 있다가 죽었으니 김수명은 마땅히 자명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조화참찬 권감이 말하기를 김수명이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자 벗어나려고 하다가 때린 것이니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다만 기공친을 죽였으므로 조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공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인자를 죄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지평 이계남이 아뢰기를 설준이 사족의 자제를 속여 깨어 삭발시킨 일은 정상이 명백한데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신하지 않은 데다가 환속시키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 장을 속빠지게 하였으니 신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을 속빠지게 한 것도 죄준 것이다 하였다. 이계남이 말하기를 설주는 오랫동안 정인사에 살면서 저를 빚이라고 핑계대어 재물을 막대하게 늘렸으니 벌을 주어 징계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 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학심도 마땅히 장을 때려야만 한다 하자 이계남이 말하기를 아비에게서 도망하여 중이 되었으니 그 죄는 장을 때려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설주는 주문이 이미 드러났는데 그때 그대로 두고 공문하지 않았으므로 악한 바가 조장되고 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죄주지 않는다면 악한 바가 바로 방자해질 것이니 청와대 장을 때려 환속시켜 두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 설준을 법률대로 논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의 계본에 의하여 대내전과 서울 이전이 군대를 내어 서로 난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통신사는 우선 가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고 대내전의 사자에게 상세히 물으며 주관을 대마도에 보내 그 실상을 살펴서 안연후에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정성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정상선 한 명의 심에 윤사원 김국광은 의논하기를 통신사는 기한에 미쳐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내전 사자의 말을 듣건대 병난이 다시 일어나 길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선 그 행태를 정지하였다가 병난이 그치르기를 기다려서 보내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대내전 사인의 말은 매우 분명하니 대마도에는 사인을 보내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처럼 길이 막혔다면 때때로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며 대마도에 사람을 보내어 탐문해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산포에 사는 외인 한두 사람을 대가해 호환 폐물을 주어 보내어 살피고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였다. 전교하기를
경들의 뜻이 모두 옳다. 그러나 대내전의 사신에게 묻고 외인을 보낸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창성 등이 대답하기를 매우 옳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싸르기를 파상군 조등님은 본래 천례이었는데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 지가 이 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만족할 줄을 모르고 직산 사람 송복수의 토지와 집을 침범하여 빼앗아 살 곳을 잃게 하였으니 방자하게 탐하여 그리낌이 없습니다. 청컨대 성상께서 제게라서산이 명하여 유례 적용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김곤을 보내어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천추들을 절을 할애하게 했는데 백관이 권정리에로 전문에 배례하였다. 천추절은 중국 황태자나 황후의 탄일이다. 권정리에는 조화대 임금의 임원은 그만두고 곤도로 식만 거행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통사인 사역은 정민장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인 김수산, 대검동 등을 안동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주게 하였다. 김수산은 요동의 동룡이 사람으로 성화 2년에 모련위의 야인에게 붙잡혔으며 대검동도 요동 사람으로 성화 3년에 건주의 야인에게 붙잡혔는데 모두 노예가 되어 부림을 당하다가 이때 이르러 도망해서 이산진으로 온 것이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극기 등이 자자를 올려 말하기를 설준의 주에는 마땅히 장을 때려 환속시켜야 하는데 장을 속바치도록 하였으니 신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설준의 주는 정상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전날 시추로서 유례 적용하라고 하셨기에 신등이 제3 논청하였으나 전교하기를 그 추국한 문헌을 보니 설준의 소위인 듯 하나 고신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율에 비추어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오히려 정상과 법에 있어서 의심스럽게 여기시고 그대로 따라서 말감하였던 것입니다. 설준이 만약 죄가 없다면 한 대의 태나 장이라도 잘못 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죄가 있다면 무거운 법으로 처단하더라도 지나칠 것이 없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시추는 그 당시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심문하는 것이고 말감은 형벌을 감하여 죄의 등급을 가볍게 하여 주던 것이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별시 박성남이 양녀 소비에게 장가들어 낳은 딸 효태를 성천군 이존이 자기의 종 막동의 양처의 소생이라고 거짓으로 일컬어 법을 어기고 소장을 올려 양인을 강압하여 천인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니 욕심이 많고 방자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죄주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전은 환관으로 지위가 이품에 달한 것도 이미 본수에 넘치는 일인데 이제 와서 이와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파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0일 성료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극기 등이 자자를 올려 말하기를 대저 사람들이 범하는 바는 정상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제왕은 법은 정상에 따라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긴 합니다만 설준의 죄가 정상이 불쌍하다고 법률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생각하건대 중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마땅히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것을 도리로 삼아야 할 것인데 설주는 그렇지 아니하여 사악한 마음을 품고 간악한 행동을 하면서 깨끗한 사찰에 외람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난함을 충족시키고 싶으면 민간에 출입하고 그 사리를 경량하고자 하여 재산을 열리는 데 힘썼으며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이 생겨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성과 과부를 맞아들였으므로 주문이 퍼졌는데도 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대부의 자제를 속여서 유인하여 사사로이 자신이 삭발시켰으니 이러한 몇 가지 일은 고의로 범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이번에 특별히 관대한 법에 따라 장을 속바치게만 하였습니다. 설준이 쉽게 여기는 바는 속바치는 것이고 거리는 바는 머리를 기르게 하는 것인데 쉽게 여기는 바는 허용하고 거리는 바는 면해 주시니 어떻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노첩이 없다고 하여 환속시킨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이므로 그 스승인이 되는 자도 그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또한 설준의 예의에 의하여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죄 준다면 잔열한 자들이 도리어 죄를 당하게 되고 용서해 준다면 죄 있는 자들이 도리어 벗어나게 될 것이니 나라의 백성들이 전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심어줌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춤이 없고 성인은 사사로운 은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간사한 중에게 사사로이 하여 나라의 법을 흔드는 것이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제3 생각하시어 법으로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백상권 성령 10년 4월 1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는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예조는 황건의 남은 무리로서 예종 초기에 우연히 작은 공로를 세워 훈신의 반열에 참여했으므로 작상이 분수에 넘치게 되자 곧 교만한 마음이 생겨 오늘날에 와서는 법을 무시하고 끓이기는 바가 없어 양인을 억눌러서 자기의 비복으로 삼았습니다. 일이 발각되어 추획을 당하였는데도 즉시 승복하지 않고 추신하여 국문하자 비로소 그 허물을 자백하였습니다. 신등이 소장을 써서 아뢰었으나 파직시키도록만 하셨으니 전하께서 작은 공로가 있다 하여 그러신 것인지 좌우에서 가까이 모신다 하여 그러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가까이 하여 총애하는 자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전이 범한 바는 그 정상대로 벌 주려면 도덕보다 심해야 하고 그 율대로 다스린다면 파면으로 그칠 것이 아니니 법률대로 결단한다고 해도 남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관대한 법에 따랐으니 신들은 통분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황건이 공이 있으면 총애를 받게 되고 총애를 받으면 교만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면 방자해지니 교만하고 방자함이 지극하면 화가 없으려고 한들 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법률대로 과단하여 황건을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는 조짐을 막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전라도 관찰사에게 변산에 있는 사찰들을 창건한 연월을 상과에 아래도록 하유하게 하였다. 주하부 승지 김계창이 서장을 초하여 아뢰었는데 전교하기를 서장 가운데 어느 절은 있어야 하고 어느 절은 헐어야 한다는 말은 내가 정교한 바가 아니다. 자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신이 실로 잘못 들었으니 대죄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래의 승정원에서 모든 일에 내가 정교한 바에 따르지 않고 심지어 가감하는 것까지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여러 성전에 모두 대죄하도록 하라 하였다. 어스를 내리기를 지난번에 정교하기를 무릎 공사를 출입할 때에 말이 혹 착오되면 작은 일이 아니니 이제부터 작은 일은 그만두더라도 기녀하고 많은 일은 승정원에서 내가 전교한 말과 승정원에서 답한 말을 써서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었는데 근래에 한 번도 아뢰인 적이 없으니 잊어서 그러한가 태만하여 그러한가 왕명을 출납하는 일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요한데 이처럼 회의하여 전교를 받던 자가 만약 내가 말하지 않은 일을 잘못 전하거나 내가 전교하지 않은 일을 증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승정원에서 아랜 바도 가감한 바가 있으니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이제부터 신중하게 해서 이와 같이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정시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2일 모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파상군 조등림이 송복수의 토지와 집을 침범하여 빼앗은 죄는 이리 사유전에 있었으나 정유년에 판결하여 송복수에게 지급해 준 뒤에 화리를 거탈한 죄는 장 80대에 고신 3등을 빼앗아야 합니다 하니 단지 고신 3등만 빼앗도록 하였다. 화리는 전답의 수확이고 거탈은 허위 문서를 가지고 남의 것을 침탈합니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시래 태수 국국 비전주 구사 도주 원차량 명시 대마주 태수 종경국 종언칠 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백상과 성종 10년 4월 1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려 설준을 법률대로 논단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하기를 중신미, 하결, 학조, 설주는 모두 교만하고 방자하며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신미는 곡식을 막대하게 늘렸으므로 해가 백성에게 미치었다. 하결, 학조, 설주는 욕망이 내키는 대로 간음하여 추문이 중외에 퍼졌다. 그 가운데서도 하결은 가작 간악하여 가는 곳마다 해를 끼쳤는데 감사 수령이라도 기가 꺾여서 두려워하며 그대로 따랐다. 어떤 사람이 대궐의 벽에 쓰기를 하결은 권총의 첩을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마침 일품의 부인까지 간음하였다고 하였다. 학조는 처음에는 개천과 사당을 간통하고 드디어 중위대에 왕래하면서 그대로 간통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후에 남상기슬의 작은 암자에 살면서 구인문의 친여세 동생이 자색이 있음을 보고 등회를 인연으로 개천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간통하였는데 구시도 꾀임을 당하여 여승이 되었다. 설주는 일찍이 종실의 부인을 간통하였고 또 정인사에 있으면서 저를 미지라고 빙자하여 곡식을 막대하게 불렸다. 그리고 불사를 핑계하여 여승과 과부들을 불러다가 이틀 밤을 묵도록 요구하였는데 절의 문간에 단절시켜 안팎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체를 엿볼 수 없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백상과 성종 10년 4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 비봉을 보니 홍칭을 군직에 제수하였습니다. 홍칭은 성화 13년 4월에 사복시 첨정으로서 장흥 도호구사에 올려 제수되었으니 성상의 연애가 지극히 중한데도 오히려 그 관작을 가볍게 여기고 인연으로 청탁하여 마침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본원에서 논박하여 아뢰었더니 어서로 그 끝에 이르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한 바를 보고 매우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사적이었고 공적인 것이 아니었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허물을 들으면 적시 고치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지금 올바른 말을 들었으니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된다는 말을 나는 일찍이 몇 번이고 반복하였다. 그대들이 직무에 나대하지 않고서 좋은 말을 아뢰고 간사함을 막았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제조는 정실 관계가 없으니 논할 것이 없고 홍칭은 그대들의 청에 따라 기한에 준하여 사용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 성상의 필적이 명백하게 간책에 쓰여 있는데 일찍이 기준에 준하지 않고 벼슬에 제수하였으니 신등은 매우 의혹됩니다. 지금 수령을 면하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실직 환자가 자문 많은데 이것을 들으면 어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기한에 준하여 사용하지 말아서 성인의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이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어서로 윤화하지 않았다. 선교하기를 차자에는 홍칭이 그 관직을 가볍게 여기고 인연으로 청탁하여 마침내 부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때 공주는 비록 의빈 홍상의 아내이고 홍상은 홍칭의 삼촌질이었기 때문에 공주가 임금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홍칭이 만약 장차 부임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어려서 진실로 불쌍합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체임시키도록 명한 것뿐이지 본래 홍칭이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한 지금 비록 관직을 제수하기는 하였으나 나도 전에 쓴 바를 잊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홍칭의 죄는 진실로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때의 권도로 벼슬을 제수한 것인데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비목은 관리를 임명한 문안이다. 성주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주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살고지에서 열무하고 이어 아차산에 산 서쪽 기슭에서 사냥을 하였다. 성주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전 주하경 주윤 중대부 정홍이 중서흥을 보내와서 불상과 투의를 바치고 대마주 태수 종정국의 특경 평국충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정홍의 석에 이르기를
선친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2여 년이 지났는데 저는 불추한 몸으로 외람되게 가업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대방에 통신하여 동계의 우호를 맺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고로 소유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만 이제 그쳐서 장차 다시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신에게 명하여 사서로이 바라는 바를 조금이나마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 소관인 부우 가운데 정주의 안국선사에는 일찍이 비로자나 불과 대장경을 안치하였었는데 이는 바로 귀국에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절이 화재를 당하여 대장경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중들은 귀국으로부터 다시 대장경 하나를 얻고 싶어 합니다. 다만 작은 도움이라도 받게 된다면 별도로 경원은 세우고 날마다 불경을 읽겠으며 또한 귀국을 위하여 영구한 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윤여해 주신다면 그 무엇을 주신다 해도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우호는 해동 제국기에 보면 일본 사람이 말해 백제왕 온조의 후손이 일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주방주의 다다량포에 도착하여 그 지명으로서 성씨를 삼고 대내전이라 하였다 하므로 그 세계가 백제에서 나왔다 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친선하였다. 성교시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온 대내전의 사성과 상관인 중서흥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 대내전의 도읍은 본래 주방주였는데 지난 정해년 7월에 왕도로 들어갔다가 정유년 11월에 본래의 도읍으로 돌아왔습니다. 1. 대내전은 지난 무술년 7월 초 8일에 본도에서 군사를 내어 8월 27일에 적간관을 건너서 풍전주에 들어가 소이전과 서로 싸웠는데 소이전이 패하여 달아났으며 죽은 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1. 대내전이 다시 8만의 군사를 일으키고 소이전도 5장소에 진을 치고 기다렸는데 9월 14일의 싸움이부터 소이전은 5장소의 진이 동시에 패하여 도망하였습니다. 1. 소이전의 군사가 패하여 축전주로 달아났는데 형세가 급하게 되자 서부의 성문을 열고서 달아났으며 간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1. 후에 들으니 소이전이 산골짜기에 협전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하였다고 하나 지명은 알 수 없고 그 따라간 사람의 수도 다소를 알 수 없습니다. 1. 소이전의 소관이 축전주 등의 군현은 지금 모두 대내전에 귀속하였으므로 대관을 두었습니다. 1. 경도의 도련의 해적이 있기도 하고 기도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으나 대마도에서 대내전까지는 대마도에서 호송하고 대내전에서 경도까지는 대내전에서 치보하는 등 서로 전하여 호송하겠으니 이 해적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1. 우리들이 서계를 받고 아직 떠나기 전에 대내전이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출발하였으며 우리들은 지난 8월 24일에 본도를 출발하여 9월 어느 날 장문주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렸는데 장문주와 본도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게 전하여 들은 것입니다. 또 대마도와 외의 첨지 병국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 전날 소위전이 도주를 붙잡아다가 놓고 몇 년 동안 돌려보내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도주도 소위전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대내전이 경도에 있을 때 일찍 이러한 뜻을 알았었고 그 후 도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소위전과 대내전은 모두 거추인데 어찌 반드시 나연은 소위전만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였으므로 도주도 사람을 보내어 서신을 통하고 우호를 맺었습니다. 지난해 서로 싸웠을 때 본도에서 만약 소위전을 구원해 주었다면 이처럼 심하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도주도 대내전에 대한 후의로서 우리들을 보내 이 행차를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1. 대내전과 소위전의 전쟁에 대한 승패의 결정은 도주도 일찍이 들었습니다. 1. 도내에서 만약 일찍이 대내전과 소위전의 전쟁에 대한 승패의 결정을 알았다면 얼마 전에 전쟁이 그치고 바닷길이 막힘이 없다고 치부한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두 거추가 싸울 때에는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 도망하였습니다만 대내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현에 대관을 두기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모두 옛날대로 생업에 안정하게 되었으므로 전날 도주가 이와 같이 치보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통신사가 이미 떠났는데 서흥 등이 일본의 병난의 일을 말하였으나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묻고서 아래도록 한 것입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명하여 통신할지의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장선 한 명의 심해 윤사은, 김국관, 윤필상, 홍 등은 의논하기를 통신은 대의에 있어서 진시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신이 말한 바를 보건대 그곳에서 아직 평화롭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 시끄러운 때가 있다고 하니 어찌 예기치 못한 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통사가 이미 길을 떠났으나 저쪽 나라에서도 이미 전하의 후한 뜻을 알고 있고 더욱이 통사는 기한에 미쳐야 하는 일이 아니니 서서히 그 변란을 보면서 전쟁의 그치기를 기다린 연후에 보내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승소, 이극도, 노공필 등은 의논하기를 경도의 병난은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부터 대내전과 국왕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산명전과 세천전은 원수 사이였으므로 전쟁을 하였고 국왕은 세천전을 도왔으며 대내전은 산명전의 외손이었으므로 산명전을 도운 것입니다. 소위전 또한 국왕을 도운 것이 아니었으니 그 처음에 영토를 잃었던 것은 국왕의 군사를 징발하라는 명령을 어겼으므로 국왕이 대내전에 명하여 토벌해서 쫓아내게 하였던 것이고 이번에 영토를 복구한 것은 대내전이 산명전에 편당하였다 하여 국왕이 여러 주에 명하여 소위전이 영토를 회복하는 데 돕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내전과 소위전의 영토를 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지 국왕과 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대내전은 본래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섬기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볼 때 더욱 후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대내전이 소위전을 이미 쫓아내고 군사를 해산시키고 돌아갔으니 사신이 가는 길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신을 보내신다면 대마다와 대내전이 서로 번갈아 가며 호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끝내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교린의 의로서 부득이 보빙해야 한다면 지금 도주가 이미 맡긴 바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대내전의 사신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삼도에서 전수한 물건과 그 일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포소에 모여 모든 일이 완비되었는데 기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갑자기 정지하게 하였다가 곧 다시 가도록 한다면 이의 대체나 민폐에 있어서 매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 통신사가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을 저들도 모두 알고 있으니 이번에 온 특송과 대내전의 사신이 말하기를 본도에서 배를 단장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호송하겠습니다 하는 등 은근하게 말하였는데 아무 연고 없이 보내지 않는다면 저들이 필시 의심을 품을 것이므로 이는 큰 단서가 될 만한 조목입니다. 더욱이 전에 일본국에서 온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차 통신사를 보내었는데 오랫동안 보병하지 않았으니 만약 끝내 보빙하지 않는다면 교린의 의의가 어긋날 것입니다 했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재결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의 의견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과연 예조에서 의논한 바대로 통신사와 모든 일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진실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나연은 세조실록 제1권 총수에 보면 세속의 그 주장을 나연이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형 등이 사자를 올려 말하기를 불교는 요사스럽고 허망한 것이므로 정치에 도움되는 바가 없고 백성에게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진실로 이미 환히하게 알고 계시면 의심할 여지도 없는데 오히려 설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저 중의 도는 자기의 사욕을 끊어버리고 세속의 번잡한 일에서 떠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설주는 부녀들을 꿰어다 불러다가 함께 유숙하였으니 그 엄난하고 추잡함을 알 수 있으므로 중에서 붕괴하여 한탄하고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방황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여 몸을 빼어 도망하지 않았으니 그 탐욕을 알 수 있습니다. 엄난하고 탐욕한 중으로서 선왕의 복을 비는 장수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앉아 배불리 먹고 있는 데다가 여러 번 형벌에서 빠져나갔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믿고 지켜야 할 바는 법률이며 마땅히 먼저 물리쳐야 할 바는 이단인데 품행이 바르지 못한 중은 이단에서 또 취하지 않는 바입니다. 사헌부에서 율문에 의하여 조율을 정하여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시비를 묻지 않고 매번 윤허하지 않겠다고 써서 답하였습니다. 신등은 후세에서 전하를 가리켜 간언을 받아들인다는 명색만 있었지 간언에 따른 실상은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행하시어 판결하고 머물러 두지 말도록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왜 그러지?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동북쪽 변방의 백성들이 저쪽 사람들의 소와 말을 도둑질하다가 내지에 팔아서 이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자 드디어 풍속을 이루게 되어 형세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어유소가 절도사가 되었을 때에 수교에는 마땅히 사죄로 하였는데 그 후 대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거행하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기는 하나 변방에서 병고라도 혹 생기게 된다면 또한 작은 일이 아니니 전의 수교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법이 참으로 옳기는 하나 사형은 매우 중하므로 가볍게 할 수 없으니 정성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심에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전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김국관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그 범한 바를 보고서 정리가 매우 미운 자는 그때 임하여 주의를 정하고 그 나머지는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자강은 예종조의 공이 작지 않았는데 지금 여방에 귀양가 있으니 공신을 대우하는 의리에 의근함이 있다. 공신 노건을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성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유자강의 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그 자신이 범한 바는 종사에 관계되지 않고 예종조의 공도 작지 않으며 귀양간 지 이미 1년이 넘었으니 좋게 징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신 노건을 돌려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심의 윤사한 김국관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공신을 대우한 의리로는 상상의 분부와 진실로 마땅하나 유장의 죄가 가볍지 않고 또 귀양간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된 연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정창손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유구국에서 원숭이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양하다가 마침내 받았다. 지금 대내전에서 또 불상을 보냈으니 비록 물리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거절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한 연후에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주하성지 김승려가 동부성지 변수 등이 대답하기를 상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자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성헌을 준수하고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세 가지 옳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기한을 주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에 뚜렷하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되었으니 그 첫 번째 옳지 못한 것입니다. 수령을 면하라고 도모하여 죄를 지은 자가 하나가 아닌데 죄는 같으면서 벌이 다르니 두 번째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서가 정령하게 사람들의 이목에 퍼졌는데 전후의 정교가 달라서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게 되니 세 번째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철저한 재주가 있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뛰어난 공운이 있다면 진실로 그 주의 경종을 적당하게 하여 권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홍칭과 같은 자는 쓸만한 재주가 하나도 없으므로 국가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관도 공주가 딸을 위하여 신랑감을 구하였는데 한나라 명제가 허락하지 않고 돈 10만을 내려주었으므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여러 의견을 배척하고 의심 없이 홍침을 수용한다면 사람들은 전하께서 공주의 청을 가지고 조정의 법을 무너뜨리고 공주의 일을 가지고 가난한 신하의 말을 거절하였다고 반드시 생각할 것이니 그 해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결같이 성헌을 지키시어 사은으로서 공도를 해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관도공주는 한나라 명제인 우이이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7일 개묘 여덟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유철순의 아내의 사촌 오래비인 부림군 이식의 첩기 금강알을 간통하고 정처를 소박한 죄는 유리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유철수는 일찍이 아내의 사촌 오래비인 강량군 이용의 첩기 자온화를 간통하여 외방에 붙여두었다가 특별히 은혜를 입어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 식의 첩을 간통하였으니 그 음탕한 욕심은 거리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근대 먼 지방으로 내쳐서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고는 대사관 성현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듣건대 유정왕의 공신 노건을 돌려주셨다고 하니 놀라무 금할 수 없습니다. 유정왕이 범한 죄는 사형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처자를 종으로 삼고 가산을 정물해야 하는 것이 그 율입니다. 그 때를 당하여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에 따라서 주의를 속바치게 하고 유배시키는 것으로 그쳤으니 그 목숨을 보존하도록 한 것만도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기한에 미치지도 않아서 공신노권을 돌려주게 하였으니 나쁜 짓을 한 자가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지금 징계하여 크게 경계되는 것은 소인의 복된 일이다 라고 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그 악함을 징계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죄가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공은시로 태산보다도 중하며 이미 정성들에게 의논하여 공신노권을 돌려준 것이다. 그대들이 국가를 위하는 정이 비록 간절하기는 하나 내가 공신을 대우하는 데도 시로 깊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선 이극기 등이 자자를 올려 홍칭을 관직에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과 설준을 율에 의하여 환속시켜야 한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덕업이 와서 아뢰기를 유철손이 정처를 소박한 것은 실로 금강아에게서 연유한 것인데 지금 장을 속 바치도록 한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비호하겠는가. 대저 법을 세워 주의를 다스림에 있어 장을 때리기도 하고 퇴를 때리기도 하여 오직 옳은 바에 알맞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일은 판화한 지 벌써 3일이 되었다. 사헌부에서 스스로 논하여 고집하려고 생각하였다면 장차 반드시 덜어주어야 할 것이고 그대로 두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게 기강이 없는 것이니 고난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사헌부에서 이미 판화한 일을 즉시 받들어 행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잘못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관이 죄를 범하면 깊이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옳겠지만 기생처럼 미천한 자를 어찌 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장을 속바치게 한 것도 죄 준 것이지 완전히 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어전의 제기를 죄가 있다고 해서 문득 장을 때려 마침내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판하는 주안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와 병마 절도사에게 하서하기를 덜건대 변방의 성이 협사하여 백성들이 매우 불편하여 첩입하는 것은 지분과 담당이 잇따라 있어 사람과 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성틀을 부득이 물려서 쌓아야 할 것이니 같이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최경지 등이 자자를 올려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성학을 깊이 연구하시어 불법을 믿지 않으시고 또 먼 나라의 사람이 징계한 물건을 바쳐도 물리치고 받지 않으셨으니 이단을 물리치고 자질구레한 행동을 삼가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보건대 외의 사신이 불상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을 만약 받는다면
전하께서 불법을 믿지 않으시는 아름다움을 먼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서로 전하에 본받아서 다투어 와서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받는다면 패단을 장차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원망함이 쌓일 것이며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물리친다면 교린에 해야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찍이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바친 불상을 온 사신에게 돌려주어서 믿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고 만약 먼 나라의 사람의 성의를 헛되이 저버릴 수 없다면 자상하게 마음을 써서 타이르고 별도로 물건을 내려주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면 저들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대체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니 정성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에 윤사한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먼 나라 사람들이 성상께서 믿지 않으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설리를 마다하지 않고 성심으로 불상을 바쳤으니 그 마음이 가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받았다가 물리친다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예전에 주나라 무왕이 여우를 받자 소공이 반복하여 경계하도록 아뢰었으나 무왕이 물리치지 않았는데 그 성덕에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회답하는 물건을 넉넉히 내려주고서 다 이르기를 내가 본래 불법을 믿지 않지만 너희가 의리를 생각하는 정성이 가상하여 받도록 한다 하고 또 예조로 하여금 성상께서 믿지 않는다는 뜻을 갖추 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하기를 홍문관에서 논한 바는 옳다고 할 수 있다. 불상을 한번 물리치게 되면 이단을 배척하고 먼 곳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천시에 한다는 미덕이 아울러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창통정은 이러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여우를 바친 일에 결부시켜 그들의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무왕이 여우를 받은 것이 큰 덕에 마침내 누가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질이 구려한 행동을 삼가지 않았다는 것만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소공의 경계가 없었다면 한 삼태기의 공이 허물어졌을 것이니 반드시 성덕의 해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 외외놈들은 간사하고 속이기를 잘하니 저들이 와서 물건을 바친 것이 성심에서 나온 것이고 후한 값을 구한 것이 아니면 어찌 보정할 수 있겠으며 또 조정의 식견이 얕고 깊음을 살핀 것이나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어찌 이미 그 바친 것을 받고 또 그 값을 후하게 주었으니 반복하여 타이른다고 한들 저들이 어찌 믿지 않음을 알겠는가. 의논이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성상께서 깊이 고려해야 마땅한데 마침내 홍문관의 의논에 따르지 않았으니 애석하다 하였다. 여우는 서려에서 나는 개의 일종이다. 한 삼태기의 공은 서경 여우에게 9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 데 있어 완성 단계에서 한 삼태기의 흙을 덜 갖다 부어도 완공될 수 없다고 라고 한 데에서 인용된 말이다.